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에서 송출되니까요. 활발하게 의견 나누시면 시청하는 재미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갈등 이틀 만에 어제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났죠. 봉합 수순이냐 아니냐 뭐 불씨가 살아있다 이런 해석이 좀 분분한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사람 어제 만난 모습 먼저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또 오다 보니까 장동혁이 지역구구만. 대응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좀 힘드시지만 다들 네, 어제 저희 방송 때까지만 해도 전혀 예정이 없었었는데 장가 기자, 이 어제 오후에 갑자기 만남이 성사가 됐는데 어떻게 좀 이루어진 건지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제가 시간대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22일 밤에 서천시장 불길이 쉽게 가라앉지 않자 이후 새벽 1시 30분경 현장을 방문하겠다며 참모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3시에 화재 현장을 찾을 예정이었는데요. 어제 오전 한동훈 위원장도 예정된 일정 대신에 화재 현장을 오후 1시경에 찾는다 이렇게 언론에 공지를 했습니다. 이후 양측의 일정 조율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전에 이미 물밑 조율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 측이 윤 대통령을 기다렸다가 영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대통령실은 방문 시간을 3시에서 1시 30분까지 앞당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초록색 민방위복을 입고 대통령을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오늘 이번 만남에 대해서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국전 대화랑 대통령이 좀 봉합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아주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아주 굿뉴스예요. 그게 그렇게 될지는 알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모양새를 갖추셔가지고 선거 공관위원장으로서는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전체 큰 구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공관위원회에서도 어제자로 이제 큰 선거에 전략이 짜졌다고 그죠? 생각합니다. 그리 다. 네, 총선 앞둔 여당에서 뭐 악재 만났었다 하는데 어떻게 갈등 봉합 수순에 들어가면서 뭐 아주 굿뉴스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진수희 의원님, 일단 두 사람의 뭐 윤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사람 관계가 정말 어제 정말 차디찬 날씨처럼 좀 얼어붙을 줄 알았는데 결국 좀 극적으로 어떻게 좀 정적적으로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90도 인사, 뭐 대통령이 이렇게 툭툭 치면서 그런 모습들 어떻게 만나 보셨습니까? 글쎄요. 비교적 이제 빠른 시점에 그 두 분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일단 이게 좀 수습이나 봉합 국면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인상을 줄 만한 그런 두 분의 갈등 당사자 두 분의 투샷 영상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저게 봉합이다 이렇게 결론은 못 내리겠어요. 네. 왜냐하면 저 두 분 간의 갈등의 이유가 됐었던 그 갈등의 본질인 두 가지 문제,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와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 이 두 가지 사안이 전혀 변화가 없는데 단순히 저런 만남이 연출됐다 그래서 뭐 수습이 되고 봉합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고요. 저기서 뭐 우리 대통령께서 뭐 어깨 툭툭 쳤다. 비대위원장은 이제 폴더 인사를 했다. 뭐 이런 게 또 많이 회자가 되던데 우리 대통령 인사 방식이 워낙 그렇잖아요. 누구를 만나도 악수하고 이 어깨나 팔 두드리고 하는 거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저 폴더 인사의 의미에 그 약간의 사과, 죄송하다는 마음이 그 포함이 됐는지 아니면 네. 그냥 대통령에 대한 예를 갖추는 거였는지는 아마 이제 며칠 지나면서 그 의미가 뭐였는지는 좀 밝혀지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도 인간적인 관계와 정치적인 입장은 좀 분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닌지 네. 뭐 이따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서울역에서 그 인터뷰 중에 뭐 대통령께 대한 신뢰와 네. 존중하는 마음은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굳이 그렇게 강조하신 거는 아마도 인간적인 관계와 정치적인 입장 이거는 좀 분리하겠다라는 그런 자신의 의지의 표현 아닐까. 알겠습니다. 제가 뭐 오바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봉합 일단 지켜보자는 말씀이고 한번 그 말씀하신 내용들은 뒤에 한번 차차 얘기 하나씩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이 저 모습 보고 두 사람 20년 인연이 쉽게 깨지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양재민 변호사님 그래서인지요 이 어제 윤 대통령이 화재 현장 방문할 때 입었던 패딩 있지 않습니까? 검정색 패딩 여기에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등장했던 적이 있던 패딩이기 때문인데요. 7년 전에 검사 시절에 한 위원장과 함께 특검에서 활동했을 때 즐겨 입었던 옷입니다. 남색 패딩 점퍼인데요. 이게 이제 미국 캐주얼 패션 브랜드 로고가 찍혀 있고 그리고 그전에도 이제 사실 이 패딩을 입고 언론에도 자주 모습을 드러냈었기 때문에 좀 친숙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똑같네요.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7년 2월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가 공식 종료되던 날에도 사실 출근길에 같은 패딩을 입고 등장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윤 대통령이 특검팀 수사팀장이었고 이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수사팀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과거의 인연과 비추어 봤을 때 어제의 모습이 뭔가 오버랩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옷들 대부분이 뭐 검사 시절부터 입었던 옷이다. 네. 사치와 거리가 멀어서 옷을 거의 안 사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수희 의원님 일단은 네. 윤 대통령이 일단 옛날 생각하면서 한동훈 위원장과 좀 옛날 생각을 좀 추억하면서 저 의도를 갖고 패딩을 입고 나왔을까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글쎄 패딩 입은 의도까지는 제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어제 저 만남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는 뜻이 또 되겠죠.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갈등의 사안을 놓고 두 분을 봤을 때 결국은 지금 보시면 여론은 한동훈 위원장 쪽에 더 우호적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 갈등의 상황을 더 길게 가져가다가는 공멸이나 파국으로 갈 수도 있겠고 대통령실이 또 엄청 곤혹스러워 질 수 있겠다라는 네. 판단에서 대통령께서 어제 저 만남에 더 적극적이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어제 그 대통령실과 당에서 만남을 조율하는 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래 예정된 스케줄대로 거기를 간 거고 대통령실 쪽에서 오히려 대통령의 일정을 좀 조정해서 거기에 맞춘 듯한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하면 저 어제 만남은 대통령 쪽에서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 그래서 패딩도 굳이 그런 의도였다면 우리 원팀 예전에 동고동락했던 때를 좀 상기시켜 주시려고 네. 했던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상일 네. 부대변인도 궁금합니다. 이 네. 어떤 이 대통령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런 것 이거는 좀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그렇게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저 패딩도 만약에 의도를 가지고 입으셨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과거의 우리의 관계 이거를 좀 떠올리게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옛날에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하라는 얘기는 압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압박. 그렇죠. 뭐 지금 위원장이 하고 있는 행동이 맞는지 과거의 우리의 관계에 비추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건 압박이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일정이 조율이 돼가지고 급하게 만나는 과정을 봐도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 전에 민생 그 대토론에는 또 나오시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 온다는 소식을 듣고 대통령 일정을 바꾼다?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훨씬 더 궁지에 지금 몰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어제 화재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장가 기자, 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방문을 두고서요.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위로도 하고 현장에서 대책도 내놓긴 했는데 야권에서는요, 이 화재 현장을 화해 현장으로 활용했냐 하면서 좀 거센 비판을 좀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선 대통령까지 이곳을 방문한 것을 두고서 단순히 뭐 약속 대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서천 특화시장이 9시간이나 불에 타면서요. 200개 넘는 점포들이 모두 잿더미로 변했는데 2004년 개장 이후에 20년간 일궈온 이 터전을 잃은 이 상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찾은 그 의도는 분명하고요. 또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정치쇼냐 화해 현장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 상인들이 대통령을 기다렸지만 만나지를 못했고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과 사진만 찍으려고 온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규하는 피해 국민 앞에서 그것을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쇼를 한 건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또 저번에 여당이 수해 지원 활동을 갔다가 그 자리에서 비가 오면은 사진이 잘 나올 텐데 이런 이야기하면서 웃던 장면이 떠올랐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게 2022년에 김성원 의원이 서울 사당동 수해 현장에 가서 한 이 망언이거든요. 이 밖에도 야권에서는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상인 대표자들만 만나고 대통령을 기다린 상인들은 만나지도 않고 떠났다고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된 서천특화시장과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어떻게 배경으로 삼을 생각을 합니까? 국민의 아픔은 윤석열 한동훈 정치쇼를 위한 무대와 소품이 아닙니다. 어제 서천시장의 그 장면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첫 번째로 떠오른 게 저번에 여당이 수해 지원 활동을 갔다가 그 자리에서 비가 더 오면 사진 잘 나올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웃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절규하는 피해 국민들 앞에서 그걸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 쇼를 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서천 시장 사건은 아마 역사에 남을 사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른 영상에선 사실 윤 대통령이 상인들을 만나서 의견 청취하고 고충 듣고 대책을 함께 교환하겠다는 얘기도 사실 나오긴 했었죠. 자, 양지민 변호사님, 일단은 일터를 잃은 상인들이 화가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뭐 1층에서는 상인들을 대통령이 만났는데 뭐 혼잡해가지고 2층에 못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분주한 현장에서 서로 간에 좀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사실 이제 처음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했을 때는 이제 상인 대표를 통해서 누가 몇 명의 인원이 윤 대통령과 직접 이제 만남을 가질지에 대해서 조율이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수경 대변인도 현장에 나온 150여 명의 피해 상인들은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를 표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이 현장을 떠난 뒤에 사실 2층에 머물고 있던 상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눈발이 날리는데도 윤 대통령을 보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전한 입장은 김태흠 도지사의 안내로 이 상가동 1층에서 피해 상인 대표들과 만났고 화재로 인한 고충에 대해서 청취를 했다라고 전했고요. 김태흠 도지사도 윤 대통령이 상가 1층을 방문했을 당시에 1층 전체와 2층 연결 계단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2층에 계신 분들이 모두 내려오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어서 올라가고 싶어도 불가능했던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진수희 의원님,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좀 두 사람의 갈등 이후에 첫 만남 장소가 뭐 서천 화재 현장이었던 걸 두고서 그래서 뭐 여러 반응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 기사 처음 접하면서, 그러니까 두 분이 서천 현장에서 만나셨다는 그 기사 처음 접하면서 딱 그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저렇게 되면 지금 서천 화재가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명절 앞두고 이 상인들의 피해도 굉장히 그 많은 상황인데 저기서 두 분이 만나시면 언론의 주된 관심은 저 두 분의 갈등, 화해, 봉합 이런 걸로 쏠릴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사실은 아쉬웠었습니다. 안타까웠고. 그래서 민주당의 비판은 뭐 민주당도 알아서 잘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뭐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저 상인들의 저 절규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 현장에서 물론 대통령실 수행팀하고 상인의 대표팀 간에 뭔가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저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상인 대표들만 주로 만나고 상인들은 위층에서 계속 또 모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다가 가셨다는 얘기 듣고 엄청 실망을 하셨다는데 네. 저 대목은 저도 매우 아쉬웠고요. 이왕 두 분이 만나실 거면 저기를 가셨다가 조금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가셨다가 왜냐하면 시차를 저렇게 같이 하면 온갖 관심이 거기에 쏠리니까 좀 시차를 두고 다녀가신 다음에 서울에 오셔서 만나시든지 그게 뭐 서울역 같은 데서 만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시차를 두고 만나면 또 두 분 간에 또 갈등이 좀 불거질 수 있어서 뭐 그런 조정이 있다고는 얘기는 나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저는 저 상인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참 드릴 말씀 없이 유감스럽고 죄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